네, 특이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도 어려운 시장이었습니다. 오늘 코스피에서는 934개의 종목 중에서 764개의 종목, 81%가 하락을 했고요. 코스닥은 1669개 종목에서 1387개 종목이 하락했습니다. 83%. 정말 대다수의 종목이 하락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주 정말 힘들었습니다. 금요일 한 주도 마무리가 됐으니까 다음 주부터는 좀 신나는 하루, 신나는 불장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 지금부터 확실하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멤버 소개할게요. 박준현 매니저, 김민성 매니저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조선희 매니저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오늘 두 분만 이렇게 오기로 하셨고 항상 두 분만 오시면은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예전에 또 화목이나 월수팀에서도 결혼이 발생하면 이 자리에 앉아서 매니저도 있다 보니까 채팅창에 야, 진행자 너도 종목 한번 얘기해봐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섹터 하나하나 좀 나오다 보면은 저도 좀 이런 아이디어, 이런 종목 어떻습니까? 그래서 매니저님한테 한번 얘기를 해보고 매니저님들도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저한테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매니저님들이 주는 거 아니고 제가 제안하는 아이디어니까 오히려 신랄하게 이야기해 줄 수도 있고 좋으면 더 좋다고 얘기해 줄 수 있으니까 더 솔직한 이야기가 오고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일단 오늘자 한 줄평부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민성 매니저님. 지금 시장은 한 줄로 말씀드리면 용기가 필요할 때 딱 이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시장이 패닉이 너무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금요일이 하락을 하다 보니까 아마 8월 5일 이제 월요일 날도 금요일 폭락하고 이어서 좀 강한 하락이 나타나는 그 시장에 대한 우려감이 다시 한번 이제 많은 주주분들이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거기에 대한 이제 그만한 이슈로 이제 강한 하락이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지금 시장에 대한 거래 대금이 메마르기 시작을 하면서 그렇죠. 오늘 강한 폭 하락을 이제 두 자릿수 가량 하락을 하는 종목들을 보게 되면은 거래량이 굉장히 적습니다. 적은 거래량으로 강한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만큼 사려고 하는 매물들은 없고 약간 하락을 시켜준다라고 하면 거기에 패닉셀이 계속해서 유발되고 있는 장세이기 때문에 지금은 심리적으로 좀 많이 조정을 받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PBR 기준으로 0.8배 밑으로 다시 한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저평가 국면으로 다시 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시간을 투자했을 땐 지금보다는 더 나은 시장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같은 구간에서는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더 용기를 갖고 우리가 좋은 종목들을 좀 저렴하게 모아갈 수 있는 전략을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매매할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짜 용기가 필요한 거죠? 그렇죠. 전에도 8월 네. 이제 금요일 날 그쵸. 이제 용기가 딱한달 필요하다라고 전입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월요일 날 더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 근데 네. 그때도 저는 용기가 필요하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금방 빠르게 회복을 했거든요. 근데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왔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도 좀 올라가기 전에 이제 지표들을 앞두고 한번 미리 이제 차익 매물이 나타나고 나서 이런 구간에서 다시 한번 반전이 나와줘야지만 또 전 고점을 뚫고 또 올라갈 수 있는 힘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필요한 자리에서 좀 조정이 나타난 거라서 너무 그렇게 겁먹을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빠질 만큼 빠졌다. 용기를 내야 된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박준현 매니저님 오늘장 한 줄 평 좀 어떻습니까? 네. 오늘 또 파크예요? 뭐 워터파크, 테마파크. 테마파크 뭐 비슷한 말인데 뭐 파크는 파크였는데 네. 오늘은 한 줄 평으로 말씀을 좀 해봐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네. 저는 조금 더 기다려 장세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장세가 기다려 장세다. 네. 원래 불장 이런 거 얘기하는데 네, 기다려 장세다. 네, 왜 기다리냐면 예. 지금 뭔가 특별하게 지금 시장을 이끌 만한 뭐 업황, 없어요. 업종, 호재 등등등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테마성 있긴 이런 종목들 위주의 뭐 활발한 매매, 수급 쏠림 이런 거 외에는 뭐 주도 업종, 그러니까 하다못해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다음에 뭐 코스닥 쪽에서도 일부 대형주들 네. 그런 쪽으로 수급이 많이 부족합니다.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장 참여자들 자체가 지금은 아직 뭔가가 없으니까 조금 더 기다렸다가 뭔가가 확실하게 나오면 그때 움직여도 늦지 않겠구나. 그래서 조금 인내심을 갖고 네. 기다리는 배팅을 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물론 용기를 지금 내셔야 되는 자리는 맞습니다. 네. 자리는 맞는데 조금 더 신중하게 네. 목석 가리게 진행되는 걸 보고 나면 네. 충분히 그때도 늦지 않을 것이다라는 네. 말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두 분의 한 줄 평을 종합을 하면은 용기가 필요해.
근데 조금은 기다려라.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멀지 조금은 않았습니다. 기다려라. 예, 조금은 기다려 봐라. 용기 있게 지금 많이 좀 공부를 해놓고 진짜 적당한 타이밍이 온다라면은 그때 용기를 막 내서 수익을 내볼 수 있는 타이밍이 오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먼저 가장 큰 이벤트부터 이야기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잠시 후죠. 이제 대략 한 1시간 22분 있다가 미국 9시 반에 미국 고용보고서가 이제 발표가 됩니다. 컨센서스를 보니까 16.5만 명, 그리고 실업률은 4.2%를 추정하고 있는데 일단 김일성 매니저님, 우리가 제일 기다리고 있는 포인트는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정도인 거죠? 그쵸. 이제 뭐 상위라면 더 좋고 네. 부합만 하더라도 고용 시장에 대한 침체가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좀 모멘텀이 형성이 되면은 그동안 좀 먼저 특히나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좀 하회한다라는 좀 반영이 미리 나타난 것 같습니다. 이제 우려감이 먼저 나타나고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불확실성이 커지다 보니까 먼저 강한 조정이 나타나고 외국인 같은 경우에도 이탈하는 흐름들이 좀 강하게 나타났는데 좀 부합만 나타난다 하더라도 지금 사실 실업 청구 수당은 좀 줄어들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민간 고용이 좀 이제 하회를 하다 보니까 고용 시장 이번에 이제 지표가 나오는 거 안 좋은 거 아니야? 이런 흐름들이 만들어지면서 우려감이 많이 형성이 된 건데 여기서 부합만 나타나다 하더라도 고용 시장은 좀 아직까지는 견고하다라는 불확실성을 해소를 시킬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지금 우리가 이제 빅스텝을 밟으면서 자이언트 스텝 밟으면서 계속해서 금리 올릴 때도 고용 시장은 강하다라고 이제 계속 얘기를 하면서 고용 시장을 지속적으로 강조를 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고용 시장이 다시 한번 침체가 나타난다라고 하면 더 이상 미국은 믿을 게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서 다시 한번 고용 시장이 좀 받쳐준다라고 하면은 그동안에 대한 우려감은 어느 정도 해소를 시켜주면서 사실상 이제 제조업에 대한 이제 PMI 지수는 안 좋게 나왔지만 지금 서비스업 PMI 지수는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이제 2달 연속으로 좀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경기에서 서비스업 지수가 대부분이 포지션 잡고 있고 예. 제조업은 한 10%밖에 포지션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자체적으로는 이제 침체가 오지 않는다라는 걸 증명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고용 시장 지표만 잘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동안의 좀 하락이 빠르게 좀 회복할 수 있는 트리거 역할이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째 우리가 한 2년 내내 봤던 CPI만큼 앞으로 이걸 또 봐야 되는 그 시간이 오지 않았나? 네, 진짜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최악의 시나리오가 됩니다. 박준현 매니저님. 하회를 한다라고 한다면 이게 어떻게 좀 시나리오를 그려가야 될지도 궁금하네요. 글쎄요, 지금 예상치를 하회한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나 하회를 하는지 일단 그것도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일단 하회한다면 일단 고용시장 악화라고 판단이 되면 네. 일단은 그 뒤에 따라오는 문구가 경기 침체입니다. 그렇죠. 자, 경기 침체가 이제 그 가능성이 부합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뭐 조금 안 좋을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데 우리 시장 지금 최근에 뭐 연 며칠 또 조정도 받았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미 선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뭐 빠져도 더 이상 크게 빠지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이제 연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예상치를 하회하게 되면 50bp 정도 그쵸, 빅컷이 이제 예상이 됩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금리 인하라는 것 자체는 경기가 안 좋아질 것을 예상을 하고 선제적으로 금리를 내려가지고 시장에다 돈을 풀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근데 지금 상태에서는 조금 책에서 배운 내용이랑은 조금 틀립니다. 맞아요. 조금 틀린 이유가 뭐냐면 그동안은 이제 고금리를 유지해 왔기 때문에 이제 금리를 조금 어느 정도 안정화시키는 부분, 그 부분이 이제 우리 증시에서는 가장 큰 호재로 작용을 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25bp라든가 50bp를 인하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단은 금리 인하가 이제는 시작이 됐다라는 거, 고금리 시대가 끝나간다라는 거에 일단 팩트를 조금 맞추시고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도 조금 더 긴 안목을 좀 가져보자. 저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이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좀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셔서 저도 그냥 솔직한 마음으로 하나만 여쭤보고 싶어요. 네. 예를 들어서 오늘 컨센서스가 하회해서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두가 이제 경기 침체를 인정하고 연준에서는 금리 인하를 50bp를 내리는 빅컷을 단행을 해요. 네. 그렇다면 시장이 진짜 큰 파장을 받아서 세게 한 대 맞겠죠. 근데 만약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예상치에 부합해요. 근데 이거를 또 다음 달 또 보고 다다음 달 또 봐야 되고 막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갈 바에는 한 방 세게
맞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해요. 네, 맞습니다. 뭐 옛말에 매도 먼저 맞는 예, 맞아요. 게 예. 좀 낫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자 어찌 됐든 간에 한 번 정도는 뭐 출렁임은 있을 수 있다라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생각하고 하시고요. 결론에는 금리 인하 단행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잡혔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연준 의원들은요, 다른 거 절대 안 봅니다. 증시가 오르고 내리고 뭐 경기가 좋아지고 나빠지고 전혀 신경 안 써요. 그분들이 신경 쓰는 건 무엇이다? 고용,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입니다. 여기에 팩트를 맞춰서 금리를 조정하는 데가 연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그 인플레이션이 잡혔고 2%대로 내려왔고, 예.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실업률 자체 뭐 고용 보고서가 나온다라고 하는데, 예상치에 부합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어쨌든 금리 인하는 시작이 될 것이다. 그래서 만약에 조금 뭐 하회한다 뭐 등등등이 네. 뭐 나와서 한 방을 맞는다 하더라도, 그때는 여러분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 저가 매수 기회다라고 그때는 여러분들 한번 용기를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김민석 매니저는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그래도 좋은 게 좋은 겁니까? 저는 아무래도 좋은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좀 안 좋게 나온다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땐 파월은 한 25bp 낮출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요? 네, 이게 왜냐하면은 잘 생각을 해보시면은 50bp를 선택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지금 연준에서 그동안의 정책을 좀 잘못했다라는 걸 인정을 해버리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많은 이제 골드만삭스라든지 이제 많은 이제 주요 그쵸. 기관에서도 하는 소리가 연준에서 대처가 늦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50bp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B컷에 대한 기대감을 끌어올리면서 네. 그 전까지는 이제 금리 인하만 하면은 시장이 막 오를 것처럼 다 기대감 끌어올렸다가 이제는 뭐 25bp가 아니라 50bp가 돼야지만 올라갈 것처럼 막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한 여론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뭐 증시에 대한 영향이 저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또 25bp나 50bp나 크게 상관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25bp의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 건 결국에는 단기적으로 우리가 급하게 내리는 것보다는 어차피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조를 계속해서 끌고 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25bp에 대한 가능성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50bp를 진짜 내린다라고 하면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큰 쇼크가 오긴 할 겁니다. 네. 근데 그 이상으로 더 이상 나쁠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맞아요. 반발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이번에 블랙 먼데이처럼 반등이 나올 수가 있을 걸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일단 25bp에 대한 가능성을 좀 강하게 저는 열고 있기 때문에 네. 좀 강한 하락보다는 서서히 좀 회복이 되면서 안정화되는 방향성이 나타나지 않을까 좀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자기의 또 잘못을 인정하는 꼴, 시인하는 꼴이 좀 되다 보니까 그에 대한 부분도 감안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시장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좀 속 시원한 이야기도 한번 같이 나눠봤고요. 이제 다음 주 시장에 대한 전략 하나하나씩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이점 바로 확인해 볼까요? 열어주시죠. 네, 다음 주 13일부터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유럽 종양학회가 개최됩니다. 유한양행, 루닛, 티움바이오, HLB 등 다양한 기업들이 참여해서 이제 주요 파이프라인의 임상시험 데이터를 발표하고 그에 따른 호재성 뉴스도 우리가 이제 기다려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시장이 힘들어도 제약바이오 섹터는 그래도 좀 시장에 비해 강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통적으로 이 9월 한 달을 좀 살펴보면은 1월부터 12월까지 살펴봤을 때 9월이 좀 제약바이오에게는 힘든 한 달이기도 합니다. 사실 시장도 9월에 가장 힘든 한 달이긴 한데 이 시장 여파로 제약바이오도 떨어지는 건지, 근데 지금 제약바이오 흐름이 좋은데 이 불문율을 올해는 깰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민석 매니저님. 네. 올해는 이 불문율이 깨질 거라고 보시나요? 그 어느 때보다 흐름이 좀 다르긴 해요. 네, 왜냐면은 이제 바이오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많이 바뀌었기 맞아요. 때문에 이번에 유한양행 얘기를 너무 이제 많은 분들이 시청자분들이 이제 지겹게 들으셨을 겁니다. 이제 네. 근데 그만큼 엄청난 좀 결과물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국내 기업에서 FDA 승인을 하면서 이게 판매가 되고 있다는 거는 그만한 물질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걸 인정을 받은 거고요. 그만큼 기술력이 있다라는 걸 전 세계적으로 알려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바이오는 그동안 임상 실험에 대한 기대감만 끌고 가는 그쵸. 약간 거품이다. 약간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다가 이제는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는 개발을 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만들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커지면서 과거랑은 바라보는 시각 차이점을 봤을 때 기업에 대한 펀더멘탈이나 밸류에이션을 계산하는 법이 조금은 우리가 달라지는 관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같이 시장이 많이 밀리는 구간에서도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좀 아래꼬리를 달면서 어느 정도 이제 선방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네. 지금처럼 이제 기업에 대한 펀더멘탈과 무관하게 증시 때문에 밀리는 구간에서는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일정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유럽 종합학회도 이제 남아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먼저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 현지에서 이제 세계 폐암학회 WCLC에 뭐 참여를 할 예정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7일 날 이제 참여를 한 다음에 지금 비소세포 폐암에 대한 치료제 렉나자 단독요법에 대한 효능을 또 입증을 해서 결과를 발표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엔 또 유럽 종양학회인 ESMO에 이제 참여를 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 유럽 종양학회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루닛도 참여할 예정에 그쵸. 있고요. 티움 바이오, HLB, 류틀렉스 다양한 기업들이 참여를 하는데 지금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 학회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이 바이오 기업들은 투자를 받아야 되는 기업들이고요. 투자를 받아서 이제 직원들한테 급여를 주거나 임상 실험에 대한 비용을 또 준비를 해서 이제 지급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투자를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학회에서 본인에 대한 기술력을 좀 더 홍보를 한 다음에 투자 유치를 하는데 많이 사용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작년 23년도죠. 3년도 초반에 아스코에서 암학회에 이제 루닛이 참여를 한 다음에 연구 초록을 최대 발표를 하기 시작을 하면서 AI 기업이라고 이제 모멘텀을 만들기 시작을 하고 주가가 강한 상승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세계 폐암학회라든지 유럽 종합학회에 참여를 하는 기업들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술에 대한 모멘텀을 이제 많이 홍보를 하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투자 심리가 많이 개선이 될 수가 있고 가지고 있는 기술력에 대한 어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시장에 대한 모멘텀이 그렇다고 하면 시장 전반적으로 안 좋기 때문에 지금 금리 인하랑 이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바이오 쪽에 대한 포커스를 좀 맞춰봐야겠다라는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될 수가 있으면서 여기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좀 주가 측면에서도 우리가 좀 회복이 빠르게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 유럽 종양학회 이벤트를 앞두고 이게 9월 13일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일주일 후에 나오는 거잖아요. 네. 일주일 후에 개최가 되는 건데 김민석 매니저님은 일주일 전에 이거를 소개해줬고 만약에 이게 진짜 기대가 되는 이벤트라고 하면은 사실 다음 주 이맘때 이거 설명해 주셔도 되잖아요. 네. 일주일을 좀 땡겨서 얘기를 해주셨다라는 건 이벤트 전략을 좀 노리자는 것도 맞습니까? 네, 아무래도 그런 것도 있죠. 최근 들어서는 이제 유한양행도 FDA 승인하고 네. 나서 세론이 나타나고 그쵸. 다시 오르긴 했지만 지금 기계적으로 투심 자체가 너무 꺾여 있다 보니까 이벤트가 딱 터지면은 일단 팔고 보자라는 심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학회나 이제 세계 종합학회에 참여를 하는 기업들이 먼저 여기에 대해서 언급이 되기 시작을 하고 기사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서 기대감이 서서히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따라서 먼저 이제 우리는 수익을 먼저 챙기는 전략으로 미리 움직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작년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우리가 기반을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 이후에 오히려 세론이 나타나지 않고 더 강한 상승이 많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흐름은 이번 주 지나고 다음 주에 대한 일주일에 대한 주가 흐름을 먼저 체크하는 게 중요한데 네. 먼저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 수익을 챙기면서 리스크를 줄여 두시고요. 근데 바닥을 계속해서 기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이제 결과 발표를 한 기술력에 대한 모멘텀을 보고 좀 더 홀딩을 해봐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주혜 매니저님은 제약바이오의 9월 어떻게 보십니까? 9월 다 힘들게 좀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약바이오는 좀 시장의 여파, 시장의 흐름을 따라갈 것이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그나마 좀 발군의 이런 능력치를 좀 보여줄 거라고 보시나요? 네, 뭐 전체적인 큰 흐름에 봤을 때는 저는 나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9월도 그렇고 지금 10월, 11월 해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뭐 유럽 종양학회 그다음에 제가 한번 적어봤어요. 뭐 예. 세계 약물 연구학회, 그다음에 유럽 임상 영양 대사학 학회 등등등 해서 학회는 매달 있더라고요. 네, 어마어마하게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뭐 유한양행 루닛이 이번에 뭐 참여를 하지만 맞아요. 그다음에 뭐 한미약품이라든가 이런 기업들도 뭐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좀 참여하는 기업들.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이 제약바이오에서 임상 시험이 들어가고 했던 네. 초기 투자 때부터 시작을 하면 거의 한 20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20년, 30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보통 임상 1상 이상까지는요 금방 끝납니다. 어느 정도 보게 되면 신약 개발 단계부터 시작을 해서 임상 2상까지는 거의 뭐 일사천리로 끝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네. 임상 3상 같은 경우는 보통 10년 이상, 30년 가까이 걸립니다. 실질적으로 사람들에게 투여를 하고 그렇죠, 그렇죠. 이 환자들한테, 그러니까 암 환자들한테 이 약을 투여를 하고 이분이 생존을 10년을 하는지, 20년을 하는지, 30년을 확인해야 되기 길게 때문에 봐야죠. 임상 3상이 어마어마하게 오래 걸립니다. 근데 그 결과치들 자체가 지금 2024년도죠. 거의 이제 나올 때가 됐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가 2016년도, 2015년도 정도 됐었거든요. 예. 근데 어느 정도 정도 지났네요. 네, 그것만 해도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기업들도 이제는 임자 3상에 대한 실질적인 성과를 결과물을 낼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저는 제약바이오는 뭐 9월뿐만이 아니라 9월이 안 좋다 하더라도 그거는 차트 안에서 답을 다 줄 거예요. 차트가 답을 다 저는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너무 많이 올라 있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은 막말로 진짜 세로뉴스 예. 뉴스의 파라라가 될 수가 있겠죠. 이미 선반영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이제 임상 상상 결과를 발표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기업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한 두 달, 석 달, 넉 달 계속 횡보만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만약에 좋은 결과치가 그쵸. 나오면 당연히 큰 뉴스에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결론은 주식 투자라는 것 자체만 놓고 본다면 좋은 기업을 저렴한 시세에 모아가는 거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많이 오른 종목들은 유한양행 같은 종목들은 만약에 제가 1억이 있다, 10억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 많이 올라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별로 사지도 못해요. 그리고 수익이 거기서 10%, 20% 난다 하더라도 많이 사지도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결론에는 계륵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밑에 있는 종목들, 저렴한 시세들에 있는 종목들을 모아서 500만 원어치, 500만 원어치 이렇게 모아서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모아둬야 나중에 그런 종목들이 좋은 결과치를 도래했을 때, 학회나 이런 데에서 도래했을 때 주가가 우상향할 때 그때 큰 돈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꼭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너무 그 트라우마 같은 그런 거에 예전 자료에 맞아요. 너무 네. 치우치지 말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스마트하게 움직이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네. 자, 채팅창 재밌는 게 올라와서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초롱초롱님께서 김민성 아나운서님 침착하고 의젓한 모습 인상적입니다라고 써주셨습니다. 김민성 매니저님 언제 이직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앵커님이랑 방송을 오래 했잖아요. 근데 이제 앵커님 말씀하시는 거 열심히 보고 배워서 이제 또박또박 말하는 것 때문에 그런가요? 아나운서로 보였나 봅니다. 야, 또 이렇게 잘 멘트를 해주시네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똑같이 윤초롱님께서 네. 박준현 매니저님도 은근한 실력자이신 듯 아나운서란 존칭은 안 붙여주셨어요? 네, 김민성 매니저님 괜히 발음 얘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제가 원래 담배를 좀 많이 피는 스타일인데 네. 어쩔 때 보면 딕션이 좀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발음이 또박또박하지 않고 애들처럼 떼떼떼거리는 소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엄마 밥 드세요 이런 소리가 가끔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랬더니 예전에 회원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담배 그만 피라고? 담배 많이 피면 혀가 굳는데요. 혀가 굳어서 그 떼떼떼떼 하는 소리가 나온다. 예. 그래서 방송할 때도 그런 경우가 가끔씩 있으니까 조심해라. 나 저보고 막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제가 할 수 있는 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담배밖에 없는데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고 하니까 어쨌든, 또 네. 이쪽 업계에 있으면 또 그렇다고 합니다. 담배 얘기를 그렇게 해주셨는데 우리가 지금 제약바이오 섹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도 되게 좀 신기한 일이다라고 네, 생각을 그래서 지금 하고요. 저는요 신약들 나올 때 보면 페아마케? 페아마케라든가 거기에 또- 관련된 신약에 대해서는 되게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종목 한번 얘기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민성 아나운서님, 네. 어떤 종목 또박또박 얘기해 주실 건가요? 저는 HLB. HLB. 저번 주에도 저번 달에도 한번 설명을 드리긴 네. 했는데요. 이번에 이제 유럽 중앙 학회에서 진행을 하면서 HLB도 마찬가지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학회에서 우리가 집중을 할 수가 있는 게 아무래도 유한양행에 대한 랭라자 모멘텀을 한 번 더 확인하는 게 집중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거 외에도 HLB가 리보세나립에 대한 결과 발표를 진행을 합니다. 이제 FDA 재심사를 앞두고 나서 여기서 한 번 더 어필을 많이 보여줘야지만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HLB와 유한양행에 대한 포커스가 많이 맞춰진다라고 하면은 이번 학회에서 좀 기대감을 많이 가져갈 수가 있는 게 바로 HLB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한 모멘텀을 잘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게 되면은 지금 주가 자체도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큰 변동성이 없습니다. 지금 박스권 안에서 계속해서 오르고 내리고 반복을 하고 있는데 큰 등락폭은 없이 계속해서 뭔가 이벤트를 기다리는 듯한 움직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 자체가 꺾이지 않았고요. 아직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꾸준하게 저점을 높이기 시작을 하면서 올라갈 준비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트리거 역할만 한번 터져준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지금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면서 11만 원대까지는 돌파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하방에 대한 리스크 관리만 잘 하신다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지켜보셔도 상방에 대한 기대감 충분히 남아있는 상황이라서 그렇죠.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말로 가면 HAB 호재성 뉴스도 이제 기다려볼 만한 게 있죠.
FDA 승인인가요? 네, 이제 예. FDA 승인 결과가 이제 9월에 재신청을 하고 11월쯤에 이제 결과가 나올 텐데 사실 이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차트에서 이런 이벤트는 사실 서울의 봄처럼 이제 잘 되면은 이제 대박이고 혁명. 잘 안 되면은 이제 뚝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일단은 비중 조절을 확실히 하셔라라고 말씀을 네. 드리고 싶고요. 이 종목으로 뭔가 승부를 다 본다라는 거는 우리가 유한양행처럼 이제 FDA 승인이 확실하게 나오고 나서 거기에 대한 밸류에이션 계산을 다시 한번 만들었을 때 적정 주가 대비해서 굉장히 싸다라고 하면 그때 비중을 실어도 늦지 않으니까 그 점을 참고해서 지금은 기대감을 가지고 가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HIB 이야기 들어봤고요. 이어서 박주현 매니저님 그렇게 또 차트에 답이 있다라고 아까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네. 그 답이 되는 종목 들어보고 싶어요. 네. 저는 한미약품이라는 종목을 한번 야, 준비해봤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오늘 움직였어요. 자, 일단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일단 하반기에 발표 예정인 연구 과제가요. 총 13개가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9월 요번 달이죠. 뭐 9월에 임상 영양 아까 영양 대사학 학회가 있고요. 예. 또 그다음에 여기에서 지금 세계 최초로 월 1회 투여제형이라 그래가지고 단장 증후군 네. 치료제가 임상 1상에 대한 발표를 하게 돼 있습니다. 뭐 거기에 대한 의미가 조금 더 클 수가 있고 어쨌든 간에 지금 이번 9월입니다. 9월, 10월, 11월 해가지고 한미약품에서 발표하는 연구 과제 자체가 한 13개 정도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중에 좋은 결과치만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한번 주가는 우상향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제가 제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예.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미약품은 예전에 많이 올랐을 때는 70만 원까지 움직였던 종목입니다. 그렇죠. 70만 원짜리가 지금 31만 5천 원이면 거의 절반 가까이 고통을 받고 있는 기업이고요. 종목이고. 자, 여기를 제가 한번 요 부분을 한번 좀 확대를 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미약품이 급등 시에 어떤 식으로 움직였는지 보게 되면 자, 지금 이 하단 부분이 7만 7천 원 구간입니다. 7만 7천 원에서 70만 원까지 1년 내내 올랐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1년 구간이거든요. 1년 내내 이렇게 올랐던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이만큼 연속성과 끼가 있는 종목. 그리고 최근에도 지금 보시게 되면은요. 자, 올해 차트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차트만 보더라도 37만 원, 올해 37만 7천 원의 고점에서 지금 많이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25만 8천 원 선이거든요. 25만 8천 원 선. 네. 8월 5일 날 블랙 먼데이라고 하죠. 그렇죠. 자, 그 이후에 일단은 지금 보시게 되면은 평상시 정도의 가격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28만 원에서 32만 원 정도 요 사이에 머물러 있어요. 근데 지금 뭔가 발표를 한다라고 하는데 주가 움직임이 거의 없어요. 안 받아요. 거의 없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보시게 되면 조금 이제 확대를 한번 더 해드리겠습니다. 예. 확대를 해서 보여드리면 8월 30날 그다음에 오늘 지금 거래가 일부 붙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이제 임상학회도 있고 계속해서 9월, 10월, 11월 뭔가 하나가 나오겠지라는 기대감이 조금 작용을 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뉴스의 임상 결과가 발표가 되기 전에 지금 이렇게 조금 저렴한 구간에서 37만 원짜리가 30만 원까지 조정을 받았던 좀 저렴한 자리에서 지금부터 관심을 가져봐야 미리니까 어떻게 보면 선제 대응을 해야 좀 좋은 결과를 맺지 않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한미약품 선택을 해봤고 일단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연구과제 총 13개 발표가 있다고 합니다. 9월, 10월, 11월까지. 자, 이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사실 연초에 한미약품 기대가 되게 컸거든요. 근데 오히려 네. 경영권 분쟁으로 주가가 더 못 간다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네. 지금은 좀 이게 좀 털어놨다라고도 보시는 거예요? 네, 원래는 경영권 분쟁이면은 우리 증시에서는 최고의 호재입니다. 근데 안 가잖아요. 근데 예. 못 갔다라는 이야기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어떻게 해결이 되든지 간에 해결이 되든지 간에 이제는 트렌드가 조금 바뀌었다. 트렌드가 좀 바뀌었다. 예전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네. 경영권 분쟁, 무슨 왕자의 난 뭐 이러면은 난리가 났었거든요. 네. 뭐 거의 점상까지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종목들이 지금은 이제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정말로 뭐 분쟁 때문에 얼마만큼 사 모을까 지분을 뭐 그런 부분들도 우리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나 많이 네. 스마트해지셨기 때문에 그쵸. 거기까지는 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전반적인 업황, 기대감, 투자 심리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잘 움직이고 있다라고
라고 생각을 하면은 오히려 그렇게 뭐 경영권 분쟁보다는 수급과 앞으로 기대감, 업황에 조금 더 집중해서 투자를 하시면 한미약품은 조금 더 좋은 결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는 올라갈 때가 될 수 있다. 한미약품 이야기 들어봤고요. 자, 오늘 제가 또 이 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오늘 저도 한번 의견을 한번 내볼 수 있는 종목 루닛 이야기 한번 해보고 싶어요. 뭐 루닛스코프 아까 이제 김민성 매니저도 이야기를 해줬고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긴 한데 제가 루닛을 얘기한다는 건 지금 루닛 사도 좋다, 루닛 되게 좋다라는 게 아닙니다. 좀 의문점이 생겨서 이 부분을 매니저님들한테 한번 매니저님들 가려운 부분 좀 긁어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건데, 자, 루닛 의료 AI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건 뭔가 제약 바이오 섹터가 올라가면서 루닛도 함께 올라가는 그림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반면에 지금 AI는 좋지가 않아요. 이 루닛은 AI 모멘텀도 같이 받아가다 보니 AI 빨로 가면 하락할 것 같고 제약 바이오 바를 받으면 올라갈 것 같은 이런 좀 모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도 잘 못 가는 것 같고요. 김민성 매니저님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루닛은 조금 상승에 대한 제한적인 요소는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루닛은 전과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과자요? 네. 예. 전에 한번 주가가 이제 이제 연구 초록을 발표하면서 AI에 대한 모멘텀 강하게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 막 강하게 상승을 하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대규모 유상증자를 해버렸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주가가 지금까지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주주 입장에서는 여기는 주가가 올라가면은 유상증자를 통해서 주주들한테 안 좋은 영향을 나타낼 수가 있구나. 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제 실적에 대한 개선은 만들어지고 있지만 단기적인 트레이딩으로는 뭐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는 트레이딩 종목은 괜찮습니다. 근데 진득하게 가져가기에는 또 한 번 유상증자를 할 수가 있다라는 우려감도 형성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뭐 암학회에 대해서 이제 종양학회에 참여를 하는 거에 대한 연구 초록 또 한 번 발표를 하고 기술력에 대한 모멘텀 또 만들어 준다라고 하면은 네. 어느 정도 올라가긴 할 건데. 근데 과거랑 또 비슷한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요즘 시장 참여자분들이 굉장히 스마트합니다. 이제 그런 맞아요. 흐름들이 나오기 전에 먼저 던지면서 좀 단기적인 트레이딩으로만 접근할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좀 상승에는 어느 정도 좀 상방의 제한적인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과자다라고 이야기해줬고 이 빨간 줄이라는 거를 이번에 종양학회에서 좋은 결과를 발표해서 빨간불 이제 갱생할 기회를 주잖아요. 원래. 그렇기 때문에 이 빨간 줄을 지울 수 있는 기회가 좀 되기를 바라면서 이야기해봤고 박주현 매니저님은 루닛 어떻게 보세요? 비슷한 의견이십니까? 저는 일단 루닛을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루닛의 지금 일봉 차트를 한번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자리가 뭐냐면은 이렇게 저점 자리예요. 저점 자리가 뭐냐면은 이렇게 저점 자리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걸 상승 추세라고 해요. 그래서 이 구간은 상승 추세 구간. 잠시만요. 제가 네모를 크게 그려드릴게요. 이걸 이제 상승 추세 구간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고점이 여기서부터 고점을 제가 이렇게 한번 표시를 한번 해봤어요. 네. 자, 우리 앵커님이 보시기에도 이 고점이 낮아지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시죠? 그렇죠. 예, 우하향. 자, 이거를 이제 우리는 하락 추세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조정을 받을 만큼은 다 받은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역배열에서 얘가 조금만 더 우측으로 횡보만 해줘도 이제 정배열로 바뀌는 그런 상황으로 바뀔 것 같은데, 자, 제가 한번 예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당장이 아니고요. 네. 차트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움직여 준다면, 여기까지만 이렇게 움직여 준다면은,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여기 최저점, 그 다음 저점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어떻게 되죠? 상승 추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타이밍을 언제 잡냐면은 여기서부터 잡으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요거를 조금 더 지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여기 다 없애고 여기서부터 타이밍을 잡으시면 돼요. 중간 정도. 네, 여기 정도만 돼도 루닛은 한번 사볼만 하다. 왜? 자, 이제 추세를 어떻게 한다? 이렇게 상승 추세가 그려지니까 이게 상승 추세 초입 구간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제가 예전에 만든 가두리 기법이라는 게 있는데 그 가두리 기법 자체가 놓고 본다면은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차트가. 그러면은 요 자리가 사는 타이밍이에요. 요 자리가 사는 타이밍인데 그때도 항상 늘 설명을 드린 게 이 종목은 이렇게 많이 하락하다가 이제 추세를 돌린다. 추세 전환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요는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용기를 내서 사시면은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앞서 이제 김민석 매니저가 그냥 소개를 재미삼아서 이제 전과자 유상증자를 했기 때문에 그런 네. 이래가 있기 때문에 전과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선님께서 채팅창에는 저 개천절 특사 가능할 듯이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이제 박주현 매니저님 그려준 차트 보니까 개천절 특사 그 시점이 아닐까. 네, 그렇게 보니까 그렇게 보이지 않나요? 저도 그렇게 되네요. 예. 그려놓고 보니까 그러네요. 네, 네. 저희가 개천절에 다시 한번 룬의 리뷰 한번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특이점은 여기서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두 번째 특이점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특이점 열어주시죠. 자, 오늘 전기차 화재 여기와 좀 관련된 법안들이 좀 정부에서 대처 방안들이 좀 나왔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이야기를 좀 하고는 있지만 여기와 관련된 종목들 시장에서는 반응이 좀 있었습니다. 오늘까지도. 하지만 여기에는 우리가 좀 우려해야 될 것도 있을 것 같고 이 모멘텀이 더 길어질 것인가에 대한 것도 좀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김민석 매니저님, 네. 오늘 이 이슈 그리고 추후 주가의 흐름까지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네, 일단은 뭐 이 주제를 말씀을 드리는 게 당장 뭐 사셔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네. 아니라 아무래도 오늘 테마 자체가 이제 시장에 대한 부각을 받았던 그리고 나서 변동성이 있었던 주제이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한 참고하시라고 가져와서 말씀을 드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어느 정도 이제 좋은 흐름들이 만들어지다가 이제 세론이 어느 정도 다시 한번 만들어지면서 좀 힘이 빠지는 그런 모습이 만들어졌는데 오늘 또 정부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소방 장비를 확충하겠다. 그리고 이제 배터리 정보를 이제 공개하는 걸 의무화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서 그동안 이제 뭐 스프링클러 관련된 기업이라든지 소방 장비를 이제 판매하거나 공급을 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전기차에 대한 화재 같은 경우에는 이슈가 아무래도 생명과 직결되는 내용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우려감이라든지 모멘텀 자체는 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게 뭐 강한 시세를 지속적으로 끌고 가기에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단순히 테마적으로 좀 바라보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일단은 지금 소방시설에 대한 확충은 아무래도 정부에서 지시사항이 나온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수혜를 받는 기업들은 일단은 실적에서도 모멘텀을 같이 받아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렇죠. 좀 더 길게 본다라고 하면 앞으로 만들어지는 배터리에 대해서는 이제 거기에 대한 예방이 진행되는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좀 지속적으로 성장에 대한 모멘텀을 가져갈 수는 있다라고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아직 당장 실적이 찍히는 구간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모멘텀이 있다라고 하면은 반짝 움직일 때 우리가 좀 수익을 챙기는 전략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같이 이슈가 딱 끝났다라고 하면은 모멘텀이 이제 그거 하나만 있는 종목들은 좀 세론이 나타나면서 그쵸. 또 이제 바닥을 기는 경우도 많이 있다 보니까 지금 우리는 이제 전기차 뭐 정말 장이 테마가 없다 보니까 이것만 간다 해서 이거라도 단타를 쳐야지 하고 들어가시기보다는 그런 모멘텀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차트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서 자리를 잘 보시고 그리고 리스크 관리 잘 하시면서 접근하는 게 좀 중요하다라는 거를 좀 미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박주현 매니저님도 이 전기차 화재와 관련된 테마는 오늘 좀 이 대처 방안들이 나오다 보니 세론이 나올 수도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근데 지금 당장은 좀 어느 정도 그 부분도 우려감이 네. 좀 있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전기차 화재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 안 좋은 이야기지만은 꼭 차에 불이 나고 좀 큰 화재가 나고 해야 이렇게 좀 부각이 받는데 그 전에 조금 더 어떻게 좋은 방안을 마련해가지고 불 예. 좀 안 나게끔 만들었으면 일단 좋겠고요. 네. 자, 이거는 이제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전기차 화재 예방 쪽으로 해가지고는 뭐 여러 가지 뭐 기술들을 통해 가지고 뭐 차를 뭐 덮는다든가 아니면은 전기차가 한번 불이 나면 쉽게 꺼지지도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방관에서 보면은 요번에 뭐 차 밑에다가 뭐 기계를 넣어가지고 거기서 물을 밑에서 뿜어서 올리는 뭐 그런 기계도 뭐 개발이 뭐 거의 끝나간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자체만 놓고 본다면은 그냥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는 것은 전기차 화재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조금 더 나아가서 발전해서는 뭐 고체 연료 관련 쪽으로 해서 전기차 배터리 쪽에서도 그쪽으로 조금 보자 리튬 이온 쪽보다는 산화 고체 네. 연료 쪽 한번 지켜보면 낫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마냥 또 긍정적인 테마 두 분 다 그렇게 보시는 것 같지만 그래도 시장이 만약에 우리가 시나리오를 좀 그렸을 때 오늘 고용 보고서 이후에 다음 주도 좀 시장이 마냥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이 전제가 나왔을 때
테마들은 다시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와 관련된 종목들도 일단 알아두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준현 매니저님 먼저 종목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저는 지금 요 관련해서 역시 또 나노팀이라는 그쵸. 종목을 한번 또 선정을 해봤습니다. 열 관리 소재 개발을 하는 기업이고요. 네. 그다음에 또 이제 소재 쪽 제품은 이제 주로 전기차 핵심 부품에 사용이 됩니다. 이게 발열 부품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뭔가 열이 나는 부품이랑 그 방열판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그 사이에 이렇게 틈이 있는데 그 사이를 이제 빈 공간을 메꿔줍니다. 그 소재로 열이 열이 많이 나지 않게끔.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딱 메워주면은 열이 빨리 좀 식는다라고 해요. 그런 소재를 개발하는 기업이고요. 일단 지금 나노팀 그래서 일단 차트를 한번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나노팀 차트 나노팀 차트를 한번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도 역시로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자, 지금 이것도 3만 원, 39,450원에서 지금 7,000원대까지 어마어마하게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지금 어떻게 보시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거래가 지금 폭발적으로 붙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여기는 거래가 안 보이시죠? 근데 지금 거래가 폭발적으로 붙고 있어요. 자, 붙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어마어마한 상승도 붙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뭐 갭상승 이후에 지금 뭐 5%대 갭상승 이후에 일단 조정은 좀 받았습니다. 뭐 이거는 근데 시장 여파라고 봅니다. 시장 여파라고 보는 이유가 뭐냐면 자, 이 종목이 상승할 때 보시게 되면 이런 거래량을 보입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동그라미 친 거래량 제일 많은 게 여기 840만 주예요. 840만 주인데 오늘 거래량이 70만 5천 주가 거래됐습니다. 한 10분의 1도 채 거래가 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아직까지는 여기에서 누군가는 이 종목을 많이 사 주었는데 자, 그렇다면은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 가격대가 11,000원에서 14,000원대까지 누군가는 이렇게 많이 사줬어요. 자, 그런데 지금 오늘 12,000원에서 만원대 다 팔고 나갔을까요? 거래량도 오늘 70만 주밖에 발생이 안 됐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여기에 들어온 메이저 수급이 아직까지 남아있다라고 생각해요. 오늘은 그냥 시장 안 좋으니까 메이저 수급들이 오늘은 그냥 움직이게 그냥 주가 관리하지도 말고 그냥 놔둬. 네. 이렇게 그냥 손 놓은 것 같아요. 자, 이런 경우에는요, 나중에 시장이 조금만 돌려 세워줘도요, 이런 종목은 나중에 거래가 폭발적으로 올라오지 않아도 이렇게 적은 거래량으로도요, 나중에 상승 시에는 이 상승 폭이 오늘 하락했던 그 부분을 메꾸고도 더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에 저는 팩트를 좀 맞춰주고 싶고요. 네. 자, 다 지워놓고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앞부분에 여기가 지금 이제 최근의 저점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저점을 형성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두 번째 저점을 형성을 하게 된다라면 어떻게 돼요? 자, 이렇게 우상향 추세로 접어드는 초입 구간이 되지 않을까? 자, 이렇게 하락 추세를 마무리하고 우상향 추세로 접어드는 초입 구간이 되지 않을까? 아니, 그럼 이거 그냥 계속 횡보했는데 무슨 말이에요? 라고 질문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 횡보할 때는요, 거래량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렇게 조금 위로 이렇게 V자 반등이 이렇게 나와도 우상향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거래량이 이렇게 붙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거래량이 붙었기 때문에 여기는 우상향 추세라고 예측을 해봅니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점에 팩트를 한번 맞춰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나노팀 좀 자세한 이야기 잘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김민성 매니저님 종목 한번 압축해 볼게요. 네, 저는 한컴 라이프 케어 말씀드리려고 여기가? 가져왔고요. 오. 오늘도 좀 좋은 흐름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또 이상한 게 한컴 그룹주들이 조금 이제 수상한 흐름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는 한컴 위드가 상한가 같거든요. 근데 오늘은 또 한컴 라이프 케어가 움직이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런 그룹주들이 움직이는 거가 있다라고 하면은 좀 전반적으로 흐름이 또 같이 살아난다라고 하면 시세가 좀 대시세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 점을 좀 참고해서 우리가 좀 투자에 대한 포인트를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금 한컴 라이프 케어를 검색하시게 되면은 전기차 화재 진화 시스템이 바로 나옵니다. 그만큼 이 전기차 화재에 대한 모멘텀을 좀 강하게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고요. 이제 홈페이지를 들어가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바로 화재를 정리할 수 있는, 잡을 수 있는 이런 이제 제품을 판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슈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여기에 대한 좀 구매 문의가 한 20배 정도 늘었다고 하고요. 벌써부터 이제 매출이 한 7배 정도 판매량이 증가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그런 점을 보게 되면은 이번 화재에서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강하게 가져갈 수가 있는 게 바로 한컴 라이프 케어이기 때문에 오늘도 시세가 좀 강하게 흐름이 만들어졌다라고 우리가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그거 모멘텀뿐만이 아니라 한컴 라이프 케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각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근데 매각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을 하다가 이번에 새롭게 모멘텀이라든지 실적에 대한 개선 모멘텀이 같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면은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좀 매각을 하는데 이제 몸값을 올릴 수 있는 유리한 포지션을 유지를 할 수가 있어서 이번이 좀 올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지 않을까 좀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 시세 자체도 대바닥권에 왔다가 이제 대량의 거래량이 들어오고 오늘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오는 모습이었는데 여기서 앞전에 있던 구름대 매물대를 돌파하고 올라가는 추세가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매각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올라갔다가 떨어진 구간이 7,500원이거든요. 근데 이 구간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강한 상승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에 대한 화재 모멘텀뿐만이 아니라 매각이라든지 이 계열사에 대한 지배구조 같이 모멘텀이 있어서 우리가 바라본다라고 하면은 여기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는 한컴 라이프 케어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모멘텀 자체는 일단 플러스 알파 되는 성질이 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분도 투자 포인트가 확실히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도 여기서 좀 선택을 해보자면 전기차 화재는 저 같은 이 초급 주식 투자자에게는 너무 어려운 영역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차라리 저는 2차 전지 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LG에너지 솔루션을 지금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이것도 두 분의 의견이 좀 궁금한데 왜냐하면 가장 특징적인 건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8월 12일 한 4주 동안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산 종목이 국내에서 LG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이거는 지금 상황에서 되게 저는 의미가 있는 흐름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반면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외국인은 제일 많이 팔 때 LG에너지 솔루션을 사고 있다. 이거 뭔가 조금은 바닥에서 움직이는 기운이 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김민석 매니저님 지금 봐도 되는 타이밍이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사실 이게 텐베거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고, 그래요? 네, 그리고 그 뷰가 아직까지 유지가 되고 있으면서 차트 한번 보여주시게 되면은 지금 바닥에서 추세를 돌리는 성공을 했습니다. 제가 한 요때쯤부터 이제 주목을 하자 말씀을 드렸는데 추세를 완벽하게 돌리고 이동평균선을 돌파하고 위에서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추세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게 지금 반도체들은 많이 떠 있었고 2차 전지는 바닥을 기고 있었는데 이 수급이 완전히 지금 반전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빅테크 팔고 2차 전지 밑에서 사고 있고 이런 외국인에 대한 수급이 좀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워낙 바닥권에서 가격적인 메리트 측면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추세가 좀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좀 긍정적인 흐름이 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가격 자체가 많이 좀 저렴하게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번에 또 자율주행 관련된 이슈들도 만들어지고 있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모멘텀 때문에 전기차 캐짐 현상을 좀 극복할 수 있는 기대감 그런 게 같이 이어지면서 최근에 테슬라도 이제 중국에 대한 매출액도 좋게 나오다 보니까 미증시에서 좋은 흐름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같이 커플링되면서 기대감이 만들어질 수가 있어서 좀 그런 점을 보시게 되면은 아직까지도 바닥에서 고개 드는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수급적인 부분까지 살펴봤고요. 박주현 매니저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뭐 냉철하게 비판해 주셔도 돼요. 아니요, 저는 LG에너지 솔루션 지금 참 좋은 구간이다. 뭐 가격적인 메리트가 저는 충분히 있다. 60만 원짜리가 지금 거의 30만 원대까지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렇죠. 대형주가 반토막이 났다라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LG에너지 솔루션이 망할 회사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어마어마하게 뭐 업황이 깨진 것도 아닙니다. 맞아요. 다만 그러니까 기대감이라든가 뭐 살짝 약간 꺾인 뭐 매출이라든가 등등등에 의해서 어느 정도 조금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네. 저는 지금 LG에너지 솔루션 혹시라도 나는 대형주 좋아하는 분이다라고 하게 되면 저는 지금 가격대가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가격이다. 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채팅창에 딸기님께서 강성호 앵커님도 LG에너지 솔루션 있어요? 저도 있는데요 라고 얘기해 주는데 저 없습니다. 좋아 보여서 말씀을 드렸고 제가 사심을 챙겨서 이렇게 방송을 하는 거는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좋아 보이네 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LG에너지 솔루션은 옛날에 공모청약 할 때는 했습니다. 그때 참 달달하게 했었던 기억, 추억이 좀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면서 두 번째 특이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특이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특이점 열어주시죠. 자, FSCD의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테슬라가 한 2달 전쯤에 원래
있었던 이벤트를 미루면서 그 자율주행에 올라가다 좀 말았었는데요. 이제 다시 한번 그 흐름이 오지 않을까. 그리고 이번에는 그 어느 때보다 좀 기대감이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현대차, 현대웨이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이제 테슬라가 자율주행의 모멘텀을 하나 이끌어 간다면 여기에 대해서 스타트하는 포인트도 확실히 좀 될 것 같다. 그런 영향에 오늘 시장에서 자율주행 섹터들도 좀 강하게 움직였는데요. 박준일 매니저님, 네. 오늘 테슬라가 마침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어요. 네. 이거는 뭐 하루 뭐 일희일비하자는 건 아니지만 좀 자극적으로 보자면 지는 엔비디아, 다시 뜨는 테슬라 이렇게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일단 워낙 지금 자율주행 자체가 네. 그동안 많이 고통을 받았습니다. 고통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러니까 업황 사이클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제약 바이오도 뭐 한 3, 4년 만에 한 번씩 돌아오고 뭐 화장품도 한 뭐 1, 2년 만에 한 번씩 돌아오듯이 자율주행 관련해서 이쪽 업종도 한 번은 돌아올 때가 됐다. 최근에 지금 전기차도 많이 움직였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자율주행이라는 것만 놓고 보면 뭐 기술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만 놓고 보면은 전기차랑은 완전히 분류가 틀려 보이지만 어차피 자율주행 차는 내연기관차가 아닙니다. 결국 전기차예요. 전기차로 맞아요.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자율주행과 전기차는 떼놓을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전기차가 한번 움직이고 나면 그 이후에 전기차 한번 급등하고 이제 이렇게 약간 조금 조정받을 때에는 그 다음에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은 자율주행이지 않을까. 거기 때맞춰 지금 뭐 테슬라도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을 조금 내놓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FSD 소프트웨어 기술 향상과 판매 지역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영향을 준 것이다. 테슬라의 상승이 이런 소식이 나왔거든요. 여기서 이제 FSD라는 거는 뭐냐면은 그냥 운전자가 개입하지 않고 말 그대로 자율주행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셀프. 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집에 그러니까 서울에서 나 부산역 가죠. 그러면은 부산역까지 그렇죠. 그냥 차가 알아서 가는 거예요. 지금도 네. 그 수준까지는 가고 있다라고 하는데 불안해서 그렇죠. 핸들을 예. 놓을 수는 법 없겠죠. 문제도 있고요. 네.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고요. 일단 테슬라 우버 택시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슈보다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이슈가 시장을 분위기를 업을 시켜줬으니까 투자 심리를 업을 시켜줬으니까 이제는 뭘 하면 된다? 자율주행차에 관련해서 조금 저렴해. 그러니까 아까처럼 제가 말씀드렸던 좀 많이 좀 흘러내려서 이제 추세를 조금 돌리고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일단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시면은요. 저는 자율주행도 지금 정도면 어느 정도 관심을 트레이딩 관점에서 관심을 가져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김민성 매니저님한테도 물어보자면 네. 지금 자율주행 어떤 포인트에서 좀 우리가 같이 지켜봐야 할지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자율주행도 꽤나 오래된 섹터이고 네. 상승했다가 다시 한번 상승분 다 반납하고 지금 다 내려온 추세이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 시점에서 상승을 기대한다면 이제는 좀 돈을 버는 것들, 뭐 숫자로 증명하는 걸 봐야 되는 건가? 아니면 아직은 좀 막연한 기대감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건가? 이게 좀 궁금합니다. 이제는 좀 실적을 같이 만들어질 거로 생각을 하고 오. 있습니다. 이게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막 올라가기 시작하다 떨어진 게 테슬라가 이제 발표 연기를 했죠. 그러면서 시장에 대한 소외를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다시 한번 모멘텀이 만들어지고 있는 게 이제 4단계 상용화를 앞서서 이제 원격 자율주행에 대한 표준화를 추진하겠다라는 이슈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모멘텀이 형성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 자율주행 4단계면은 이제 운전자가 없는 상황에서도 좀 운전이 되는 상황이 4단계고요. 그리고 완전 자율주행은 이제 5단계인데 완전 자율주행까지는 우리가 시간이 걸릴 수가 있지만 4단계까지만 하더라도 엄청난 발전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기존에 있었던 이제 자동차에는 없는 기술이 4단계가 탑재가 되면서 그쵸. 판매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를 개발하는 소프트웨어 기업이라든지 이거를 장착해서 판매하고 있는 완성차 기업들은 기존에 있었던 이제 소비자들에 대한 소비를 촉진시킬 수가 있으면서 여기에 대한 좀 판매량이 좀 빠르게 급증을 할 수가 있다 보니까 이제는 여기에 대한 모멘텀을 명확하게 가지고 있고 이제 EPS나 ROE가 같이 찍히는 기업들 위주로 좀 강한 이제 추세 전환이 나타날 수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재료뿐만이 아니라 실적을 같이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바로 종목 압축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김민성 매니저님 종목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아무래도 이제 여기에 대해서 실적하면은 아무래도 현대차입니다. 이제 현대차는 실적을 계속해서 잘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내수에 대한 매출의 우려감은 형성이 되고 있지만 그 이상으로 역동적인 수출액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도요타라든지 GM을 제치고 2위를 기록하고 있는 게 바로 현대 기아이기 때문에 전기차에 대한 판매량 굉장히 빠르게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를 위협하는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고요. 거기에 대해서 수출에 대한 모멘텀 플러스에서 국내에서는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이브리드에 대한 모멘텀이 같이 한번 만들어지면서 실적에 대한 기반이 탄탄하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게 되면은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사기가 부담스럽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큰 흐름으로 보시게 되면은 2010년도에 있었던 박스권과 지금 가격대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현대차는 지금 가격대가 사실 10년 전 가격대랑 굉장히 흡사하다라는 거고요. 10년 전 현대차와 지금 현대차는 기업에 대한 밸류에이션 자체가 굉장히 다르고 이번에 국제신용평가사에서도 지금 A-까지 신용을 올려준 상황인데 거기에 대한 기업의 밸류에이션이라든지 프리미엄 자체가 하나도 붙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구간도 상당히 저평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적인 메리트도 우리가 단순 차트만 보고 우리가 겁먹을 필요가 없이 기업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보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지금도 저렴하게 바라볼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양한 프리미엄 갖고 있습니다. 현대차 이야기 들어봤고요. 이어서 박주일 매니저님. 네, 저는 현대모비스, LG전자를 조금 관심을 좀 가져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현대 모비스인 이야기가 궁금하네요, 좀. 네, 어차피 지금 아까 그 현대차 아까 맞아요. 많이 움직인 거 보셨죠? 현대차가 아니라 대장 역할을 하는 거고 현대모비스는 지금 이제 쫓아간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모비스도 지금 2021년도에 40만 5천 원 고점 대비 21만 원이면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추세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추세가 이렇게 제가 저점을 이렇게 연결해 보면은 살짝 올라가 있죠. 자, 살짝 올라가 있다라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추세도 지금 완만하지만은 꾸준하게 지금 우상향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전체적으로 큰 흐름에서는 자, 이렇게 하락 추세 통로가 만들어졌는데 자, 이렇게 다 지어놓고 말씀드릴게요. 하락 추세 통로가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하락 추세 통로가 이렇게 좁아지고 있죠. 좁아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중간에 이제 주가가 위로든 아래로든 틀 수 있다. 근데 지금 원체 저점 구간이기 때문에 하방보다는 상방 쪽이 조금 더 유력하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고요. 네. LG전자는 그냥 말로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G전자 모터 정말 좋습니다. 그래요? 네, LG전자 보통 우리 주부님들이 좋아하는데 세탁기라든가 이런 거 보면은요 소음이 거의 없어요. 세탁기가 그만큼 모터 기술이 좋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 모터 기술이 어디에 들어가느냐? 자동차, 전기차 쪽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LG전자가 어떻게 보면 전기차 자율주행에 보게 되면 숨은 강자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이고 거의 청기누설 같은데. 맞아요. 근데 진짜 LG전자도 좀 자동차 밸류를 더 좀 강하게 받는 날이 좀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뭐 LG전자도 일단 좋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코너 속의 코너 강성호의 선택. 저는 좀 괴가 같아요. 현대 오토웨버입니다. 일단은 2분기 호실적 엄청난 실적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3분기에 아마 리포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인력 단가 조정분이 반영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마진 개선세가 더 들어갈 수 있고요. 이제 현대 인베스터데이 이후에 아실 거예요. SDV 모멘텀 하나도 적용 안 됐습니다. 이거 곧 올 것 같은데 저는 오늘 좀 놀랐어요. 자율주행이 좋았다 그래서 현대오토웨버가 오늘 좀 올라갔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도 안 올라갔거든요. 일단 이것부터 궁금해요. 오늘 김민석 매니저님, 네. 현대오토웨버는 이렇게 소외가 될 수 있을까요? 근데 방금 제가 이제 지배구조를 한번 봤는데요. 네. 지금 유통 물량이 거의 한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최대 주주가 75%를 묶고 있어가지고. 그래요? 네. 그럼 또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근데 메리트가 있는데 반대로는 적은 물량으로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유통 물량이 좀 많이 없으면은 이제 기관이라든지 외국인한테 입장에서는 이제 물량을 모아놓고 이제 주가에 대한 상승 모멘텀을 만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물량 매집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통 물량이 없으면은 좀 시장에 대해서 소외가 되기 시작을 하고 장이 좋을 때는 또 탄력을 받으면서 막 강하게 상승을 하는 보게 되면 이제 추세 한번 타면 강하게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게 유통 물량이 없는 보통 기업들에 대한 좀 특징이긴 한데 뭐 시가총액이 이제 작진 않다 보니까 이제 쉽게 막 올릴 수 있는 그런 기업은 아니지만 유통 거래 자체가 좀 적다라고 하면은 시장에 좀 부각을 받는 게 좀 더뎌질 수가 있어서 그 점을 좀 참고하는 게 좋으실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 자리 자체가 좀 바닥권에서 바닥을 다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좀 리스크는 덜하고 손익비가 잘 나오는 구간이라서 우리가 좀 당장에 대한 급등을 바라보기보다는 모아가는 전략이면 충분히 좀 기대 수익률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통 물량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고요. 박주일 매니저님은 현대 오토웨버 어떻습니까? 저 아까 LG 에너지 솔루션은
뭐 네가 갖고 있냐 막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렇지는 않고 현대 오토웨버는 사볼까 하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진짜 요새. 사볼까? 예. 그러면 제 의견 한번 말씀드리고 차트를 보면서 의견 한번 말씀을 좀 드려야 될 좋아요. 것 같습니다. 자, 현대 오토웨버는 지금 지난 5월 정도 됐나요? 여기에 지금 보시게 되면 4월 30날이었네요. 4월 30날 장대 양봉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날 109만 2천 주가 거래가 됐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아직까지는 여기에 고통을 받고 계시는 분들이 많다.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이 매물대요. 많다. 그래서 여기 그 뒤에서도 보시게 되면 거의 이 부분에서 한번 저항을 맞고 떨어지는 부분이었고 또 그 다음에도 저항을 맞고 떨어지는 부분이 눈에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요, 만약에 이 종목을 야, 주식어부 박준현 너 이거 좀 사봐. 그러면 저는요 오히려 이렇게 살 것 같아요. 자, 어떻게 사냐면 자, 여기가 이제 매물대 최상단입니다. 매물대 최상단. 자, 주가가 이렇게 한번 이걸 뚫고 올라갔다가 네. 여기를 지지받고 올라갈 때 저는 요때 살 것 같아요. 지지받고 올라갈 때. 아까랑 비슷하네요. 네, 그렇다 보면은 지금은 이제 완벽하게 상승 추세로 돌아섰다라고 예측을 할 수 있고 여기에 저는 수급을 또 되게 중요시 여깁니다. 네. 여기에 만약에 거래가 며칠 이렇게 붙어준다면 저는 이때 한번 현대 오토웨버 한번 용기를 가지고 사보고 오. 싶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개천절 특사가 빠를까요? 이게 빠를까요? 글쎄요. 알겠습니다. 일단 현대오토웨버까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렇게 좀 자율주행 마무리를 해보면서 세 번째 특이점도 모두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특별한 포트 대결로 이어지는데 다음 주 시장에서도 확실히 이길 수 있는 전략도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이제 김민석 매니저님 무료 방송에서 좀 더 이야기 나눌 수 있는 포인트가 있겠죠? 네, 아무래도 시장이 지금 많은 거를 지금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테마 수단이 너무나 빠르게 움직여지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어느 쪽에 대한 포커스를 맞춰야 되고 지금 수급에 대한 모멘텀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 네이버 밴드 김민성 검색하셔서 많은 인사이트 받아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박준현 매니저님. 네, 저도 역시 네이버 밴드에서 박준현 검색하고 들어오시면은요. 네. 가장 중요한 건 그렇습니다. 시장에 엄청난 뉴스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뉴스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에 저는 팩트를 맞춰서 여러분들께 정보를 드릴 테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매니저의 무료 방송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특이점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특별한 포트 대결로 가시죠.